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여러분, 음주는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 즐거움을 주는 음료인 걸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적당한 음주는 인생의 조미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술의 정의를 보면 알코올이 함유되어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양은 나라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주세법상으로는 알코올 성분 1% 이상의 음료를 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술의 어원은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액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물숫자와 또 불과 같은 성질을 지녔다 해서 불화자, 이 물과 불이 합쳐져서 수불, 거기서 수울, 또 수월, 술로 변천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술은 인류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원숭이가 나무의 갈라진 틈이나 바위의 패인 곳에 모아두었던 과일이 공기 중의 효모와 섞여서 자연 발효로 술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발효된 것을 인간이 우연히 마시게 되었고 그 맛이 좋아 직접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술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와 거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술은 지역과 나라에 따라 독특한 음주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음주 문화를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가 제한됩니다. 심지어 술로 인한 실수는 물론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으며 술자는 절대로 타인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 중 와인을 마시기를 좋아하는데 본인이 직접 와인을 따라서는 안 되고 주인이 따라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와인을 더 달라고 사인을 보내거나 눈짓을 주는 것도 예절에 어긋나며 주인은 손님의 술잔이 비면 얼른 채워주는 걸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식사와 반주를 즐기는 프랑스인들도 취한 사람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떨까요? 천년의 맥주 역사를 자랑하면서 음주 문화 또한 상당히 성숙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은 차나 커피 대신에 맥주로 지인과 담소를 나눕니다. 술 주정은 용납되지 않고 음주 매너가 신사적인 편입니다. 동양권 한중일의 음주 문화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원샷과 건배 문화, 일본은 첨잔 문화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보드카처럼 베갈이라는 독주를 주로 마십니다. 우리나라는 음주 예절을 매우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취하고자 마시는 술이라 하더라도 어른께 공경의 예를 갖추고 남에게는 결례를 범하지 않는 것이 음주 예절입니다. 이것을 주례 혹은 주도라고 해서 술상에 임하면 어른께 잔을 먼저 권하고 음주 시에는 장유유서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어른이 술잔을 건네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야 하고 마실 때도
몸을 뒤로 돌려서 최대한 예를 갖췄으며 술을 권할 때도 양손으로 공손히 해야 하는 주례가 있습니다. 술상에 앉으면 술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수작이라 하고, 또 잔에 술을 부어 돌리는 것을 행배, 또 건주잔을 반드시 비우고 돌려주는 행동을 반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들이 있었고, 또 주불상배라 해서 자기 앞에 잔을 둘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주석에서의 예절입니다. 이런 우리 주례의 전통으로 헬리코박터균이란 것이 감염률이 올라가고, 또 따라서 위암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한 가지 요인 중 한 가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미뤄보면 일본의 첨잔 문화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술을 권할 때 잔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첨잔을 함으로써 예를 표하는 한편, 마시는 양도 스스로 조절하고 술잔을 함께 사용함으로 해서 발생할 감염도 예방이 가능하니 얼마나 합리적인 것일까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이뇨작용, 식욕정진, 쾌면 등의 효과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과음입니다.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간, 췌장, 뇌, 심혈관계, 근육계, 면역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술은 개개인에 따라서 알코올 분해 효소의 양이 달라서 음주량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부터 술은 어른 앞에서 배우라는 말도 자신의 주량을 확인해 가면서 몸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마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불경에서 술을 금하거나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는 것도 술의 폐해를 경계해서로 여겨집니다. 술이 인생에서 조미료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생에서 낭만과 상상력 그리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선으로 잘 알려진 당나라 시인 이백은 월화독작이라는 시에서 삼배통대도 일두합자연 단덕주중치요 무리성자전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석 잔의 술은 큰 도와 통하고 한 말의 술은 자연과 합하노니 단지 술의 형치를 알면 그만일 뿐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말게나 하고 술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은 과하면 독이지만 적당히 마시면 삶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은 원래 우리 인체에 적절히 마시면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제 자주 과음을 하면 우선 뇌에서 뇌의 변화가 오고 뇌의 변성증 이런 것이 와서 기억력 감퇴라든지 치매 같은 것이 오고 특히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오면 문제되죠. 그리고 중독이 되면 알코올성 정신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구강 쪽으로 보면 만성 인후염이라든지 만성 인후암이라든지 구강암
이런 게 잘 생깁니다. 특히 그 배갈이나 이런 독주들, 보드카 같은 독주를 많이 마시면 그 이제 그 독한 술이 그 구강이나 식도 이런 데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한두 번 먹는 걸로는 괜찮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마시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거기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론이죠. 그 다음에 간에는 뭐 제일 흔한 지방간, 또 알코올성 간염, 그 다음에 간경변, 뭐 간암 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췌장에는 급성췌장염이라든지 만성췌장염, 우리가 술이라 하면은 뭐 그냥 간에 영향이 제일 많은 걸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술은 그 간 외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 또 대장암도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식도 염증이라든지 또 식도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카나 이런 배가를 잘 마시는, 자주 마시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는 식도암 빈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낮죠. 우리는 연한 술을 마시니까. 그 다음에 유방에는 유방암이 잘 생기고요. 심혈관계 쪽으로 보면 심장병, 고혈압 등이 잘 생기고, 또 위에는 위암, 위궤양, 또 위염, 급성위궤양, 소장의 염증, 또 흡수불량 증후군 등 뭐 여러 가지 이 소화기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은 뭐 제목에도 있지만은 적절히 마시면은 인생의 조미료지만 이렇게 우리 인체 내에 많은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잘 조절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주는 그 개인의 그 해독 능력에 따라서 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잔을 마시고도, 신입생 환영회 같은 데 가면은 갓 대학생이 돼가지고 단체 동아리 이런 데서 뭐 술잔을 큰 잔에다 따라가지고 막 돌리고 이러는데 자기 주량도 모르고 마시고 죽는 경우도 들어 보도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술이란 거는 개인에 따라서 양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술을 이렇게 배울 때는 내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냥 막 넘어서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막 극단적인 경우겠지만은 알코올 함량이 대개 맥주 4.5%, 막걸리 6%, 와인 12%, 소주 20% 전후, 뭐 양주 40% 전후 이렇게 본다면 각 술의 그 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 먹는 양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뭐 소주나 양주를 그 물에 타서 먹는다든지 등 연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번 특히 좀 과음을 했다든지 하면 적어도 사흘은 쉬었다가 마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계보건기구 및 많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안전 음주량은 뭐 이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남자 하루에 2잔 이하, 주에 16잔 이하, 여자는 하루 1잔 이하, 주 7잔 이하, 또 적어도 1, 2일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알코올 대사 능력에 따라서 잘 관찰해서 마시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체중이 적을수록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간질환이나 심질환 또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음주를 제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성은 특히 체지방 비율이 높고 알코올 대사하는 효소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남성보다 알코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대사가 느려지므로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뭐 이처럼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강의 그 표준에 관한 얘기고 각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마시되 안전한 음주 이런 지침들을 잘 생각해서 마시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유형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술을 먹고 기억을 잃는 사람, 또 특히 이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하는데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알코올에 의해서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마비된다든지 뭐 이런 잦은 블랙아웃이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치매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멍이 들거나 멍이 잘 없어지지 않는 사람 또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불충분한 수면 시간으로 간이 손상된 사람들 간은 대개 이제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간은 우리가 한 80%까지 손상을 입어도 자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그 여력이 크기 때문에 즉 어느 정도 손상이 가도 표시가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 기능이 이제 나빠져서 알게 되면 그때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기약을 복용 중인 사람, 이 감기약 중에서 특히 그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분해되면 대개 이제 처음에 그 알코올과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작용을 하고 그래 하면 알코올이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됩니다. 그러면 감기약에 있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세트알데히드는 비슷한 종류로서 서로 쌍성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간에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을 먹을 때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는 사람, 술을 쉽게 잠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되게 이제 깊은 잠에 들지를 못하고 아주 그 수잠을 자게 되고 또 이완된 기도 근육 이런 걸로 해서 수면 무호흡이나 또 코골이 등으로 수면의 질이 아주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코올은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음주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에 비해서. 그런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이 연한 술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한 술보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드시 안주가 없으면 술을 안 먹는다. 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주와 술을 같이 먹으면 술의 흡수 속도가 늦어져서 과음을 방지하고
술에 취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복에 위장이 탕탕 비어 있을 때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아주 빠르게 흡수돼 가지고 빨리 취하고 숙취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주와 술을 같이 먹는 것이 중요하고 가급적 순하게 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안주를 뭐 선택할 때 어떤 거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도 자주 있는데요. 맵고 짠 안주는 별로입니다. 이게 갈증을 일으키고 맵고 짠 안주 자체가 또 위장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술과 함께 상승작용으로 위장을 손상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안주는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고단백 식품이 좋습니다. 이 고단백 안주는 간세포의 재생을 높이고 알코올 해독 기능도 도와주고 위에 오래 머물면서 술의 흡수를 늦춰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맥주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맥주도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맥주 아니면 그 우리나라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특히 이런 연한 술에는 양이 조금 늘어나도 피해가 적기도 하거니와 저는 원래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10시간, 열몇 시간 수술하고 나면 그 수술의 긴장 정도가 거의 우리가 전쟁을 치는 긴장 정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술 도중에는 소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몇 시간 소변을 안 누고 수술 끝나고 딱 나오면 소변이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농축된 소변이 조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뇌하수체에서 소변을 만들지 말도록 하는, 우리 전쟁 치다가 소변 보고 일할 수 없잖아요. 총 쏘고 막 일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위급한 시기에는 소변이 못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줄입니다. 그럴 때 이 맥주를 한 잔 마시면 이뇨작용을 확 도와주면서 굉장히 시원하죠. 그래, 거기 과음하라는 뜻은 아니고, 한 두 잔 마시면 이제 편하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특히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 빈속에 술 마시지 말자, 그죠? 두 번째로는 조미료로 마시지 그게 주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즉 과음하지 말자. 세 번째, 술 마시고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판 같은 데서 자는 것도 위험하고요. 화상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술 자체가 많이 마시면 마취가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찬물로 샤워하지 않기. 또 억지로 뭐 구토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 하다가 잘못하면 장기에 손상이 갈 수 있거든요. 식도 같은데. 또 그 해열 소염제 이런 거는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의사하고 의논해서. 그 다음에 커피나 탄산음료 이런 거는 술 먹고 난 다음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숙취 해소 방법이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고요. 뭐 꿀물 같은 거 이런 거 당분이 들어가면 그 당분해를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숙취 제거와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타민 C도 역시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고, 뭐 콩나물국 이런 거 마찬가지고, 녹차, 그다음에 숙취 해소시키는 뭐 어떤 약물 같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고,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숙취가 안 생기도록 과음을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생긴 숙취는 뭐 이런 되게 방법들을 써보기도 하죠. 오늘은 적당한 음주는 인생의 조미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과한 음주보단 적당한 음주를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